말단 병사의 전설 제126장 강진우는 자기가 제로스타에게 얼굴이 들킨 줄도 모르고 한적한 아이스크림 가게 구석에서 음료를 홀짝이며 음악을 듣고 있었다. 완전히 세상과 단절된 표정으로 말이다. 그런데 그 순간 익숙한 멜로디가 귀를 스쳤다. 벌떡 일어선 강진우는 혼잣말로 외쳤다. 생각났다. 제로스타. 그 여자가 바로 제로스타잖아. 아니, 내가 왜 그때 사인 한 장 못 받았지? 머리를 탁! 하고 때리며 후회에 몸부림쳤다. 가게 안의 손님들이 깜짝 놀라 서로 눈을 마주치며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그들이 찾는 건 당연히 제로스타. 하지만 이 조용한 가게엔 제로스타는커녕 그 흔한 미녀조차 없었다. 눈치를 챈 손님들은 또 제로스타한테 정신 팔린 또라이 하나 왔구만 하는 표정으로 강진우를 무시하고 자기 음료로 돌아갔다. 강진우는 이내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다. 소란을 일으킨 자신이 민망해진 그는 자리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다시 구석에 쭈그려 앉았다. 아니, 그래도 연애 중이긴 했잖아. 아마 그 머저리 재벌 이세랑 어디로 사라졌겠지? 괜히 씁쓸해진 강진우는 혼잣말로 중얼였다. 그렇게 멋진 여자가 왜 그런 놈이랑 사귀는 거야? 보는 눈이 없네. 참. 하지만 그게 다였다. 지금의 강진우는 이미 과거의 어리버리한 그가 아니었다. 요즘은 전장, 전투, 전략 아니면 관심도 없었다. 다시 조용해진 가게. 손님들은 음악을 들으며 음료를 마시고 일상은 평화롭게 흘러갔다. 그때 조그만 소녀 하나가 꽃바구니를 들고 가게로 들어왔다. 테이블마다 다가가며 꽃을 팔기 시작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손님들이 단칼에 거절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강진우는 괜히 마음이 짠해졌다. 그가 다가오는 소녀를 보며 말했다. 꽃 다 살게. 그러면서 1,000원짜리도 아닌 10만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내들었다. 소녀는 귀엽게 웃으며 말했다. 네, 손님. 여기 꽃은 34송이에요. 한 송이에 10만원씩이니까 총 340만원이에요. 감사합니다. 강진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뭐? 100만원짜리 꽃? 순간 그는 왜 아무도 이 소녀의 꽃을 안 산 건지 이해가 됐다. 하지만 이미 사겠다고 한마당에 말을 바꾸기도 뭐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줬다. 소녀는 해맑게 감사합니다. 하고는 꽃바구니를 툭 내려놓고 유유히 가게를 나갔다. 그리고 강진우가 바구니를 들여다보자 꽃은 34송이는커녕 20송이 남짓뿐이었다. 그마저도 생화가 아닌 플라스틱 꽃. 그는 고개를 들어 가게 안을 둘러봤다. 사장부터 손님들까지 모두 키득키득 몰래 웃고 있었다. 아, 완전히 당했구나. 강진우는 씁쓸하게 웃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에이씨, 이건 좀 아니지. 가게를 나와 소녀의 뒤를 쫓던 그는 소녀가 골목으로 사라지는 걸 보고 재빨리 따라붙었다. 잠시 후 검은 양복을 입은 몇 명의 남자들이 가게 안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주변을 샅샅이 살펴보다가 강진우가 업자빠르게 빠져나갔다. 누가 봐도 강진우를 찾는 중이었다. 한편 강진우는 멀찌감치 소녀를 미행하고 있었다. 좁은 골목길을 몇 번이나 돌았을까 어느 구석에서 갑자기 소녀의 목소리가 들렸다. 얘들아! 오늘도 대박이야. 또 한 놈 제대로 털었어. 우리 이제 신나게 놀자. 그리고 곧 들려온 환호성. 우와! 강진우가 조심스레 고개를 내밀어 보니 그 앞에는 누가 봐도 부잣집 자식들로 보이는 꼬마 수십 명이 소녀를 둘러싸고 있었다. 언니. 그 아저씨 어떻게 속였어?
화려한 옷에 보석 목걸이를 찬 귀족풍 꼬마가 물었다. 그냥 불쌍한 척하니까 홀딱 넘어오더라고. 꽃 다 사겠대. 완전 웃겨. 소녀는 자랑스레 말하며 깔깔 웃었다. 그 아저씨 표정 진짜 대박이었어. 멍해가지고 완전 바보 같았어. 통통한 몸에 고급 브랜드 아동복을 입은 남자아이가 물었다. 그럼 우리 어디로 놀러 가는 거야? 어린이 놀이공원. 우와. 진짜. 나 거기 처음 가봐. 나도. 우와. 애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흥분하는 걸 보자 강진우는 실소를 흘렸다. 참나. 진짜 어이없네. 그가 조용히 자리를 뜨려는 순간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고개를 돌리자 까만 정장에 건장한 남자 몇 명이 그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그중 하나가 헛기침을 하며 물었다. 실례지만 누구십니까? 강진우는 뒷머리를 극적이며 고소했다. 아, 그냥 방금 그 애한테 털린 호구요. 호구. 보디가드들은 잠시 멍하더니 이내 민망한 표정을 지었다. 죄송합니다, 손님. 아가씨가 심심해서 장난친 겁니다. 아기는 없었어요. 얼마 뜯기셨어요? 저희가 보상해드릴게요. 지갑을 꺼내드는 보디가드에게 강진우는 손사래를 쳤다. 됐어요. 얼마 안 해요. 그러곤 한숨을 쉬며 물었다. 근데 내가 누구한테 당했는지도 말 안 했는데 딱 알고 보상하려는 거 보니까. 그 아가씨, 평소에도 이런 장난 자주 치나 보죠. 보디가드들이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 대신 머쓱하게 웃기만 하자 강진우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됐어요. 잘 사세요. 부잣집 애들아. 그는 손을 가볍게 흔들고 자리를 떠났다. 겉으론 쿨한 척했지만 기분이 참 복잡했다. 그러다 골목벽 위에서 새까만 고양이 한 마리가 졸고 있는 걸 발견했다. 고작 손바닥만 한 녀석. 털이 반질반질하게 윤이 났다. 어이 야옹? 강진우가 다가가 손을 내밀었지만 고양이는 눈도 뜨지 않았다. 꿈나라 접속 중. 하아, 넌 좋겠다. 강진우는 허무한 표정으로 다시 길을 나섰다. 그러나 얼마 안 가서 또 다른 고양이가 눈에 들어왔다. 어라, 아까 그 고양이랑 똑같이 생겼네. 머리를 극적이며 지나가던 그 순간 벽 위 고양이는 조용히 기지개를 켜고 파란 눈을 반짝이며 강진우의 뒷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강진우는 또다시 그 검은 고양이를 마주쳤다. 이번엔 고양이뿐 아니라 주변도 둘러봤다. 그런데 헉, 여기는 눈앞의 골목 풍경이 이상하게도 익숙했다. 세상에, 나 지금 길 잃은 거야. 그는 절망에 찬 외침과 함께 고개를 푹 숙이고는 터덜터덜 걷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귀엽게 쳐다보는 고양이. 커다란 눈망울이 호기심 가득했다. 그런데 또 한 번. 또 너야. 아, 나 진짜 멍청한 거 아니야. 나 원래 길치 아니었는데. 아, 얘기 좀 해봐. 착한 양이야. 길 좀 알려줄래? 내가 나가면 생선 사줄게. 강진우는 결국 고양이한테 말을 걸기 시작했다. 농담처럼 들리지만 진심 반쯤 섞인 을조림이었다. 저기 길 따라 끝까지 가서 오른쪽, 그 다음엔 좌우 지나고 왼쪽 꺾어. 그 다음엔 쭉 직진. 그러면 큰 길로 나갈 수 있어. 털을 고르던 고양이가 툭 하고 입을 열었다. 고마워. 나가자마자 생선 꼭 사줄게. 강진우는 자동반사처럼 대답했다. 아직 정신을 못 차린 얼굴로 한 걸음 떼다가 잠깐만.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리고 느리게, 아주 느리게 고개를 돌렸다. 말하는 고양이는 힐끗 그를 바라보며 시크하게 말했다. 왜? 말하는 고양이 처음 봐. 노래하는 돼지는 본 적 있는데 말하는 고양이는 처음이네? 강진우는 의외로 빠르게 적응했다. 이상한 일을 한두 번 겪은 게 아니었기 때문이다. 노래하는 돼지? 나도 보고 싶다. 고양이는 반짝반짝한 눈으로 그를 올려다봤다. 어찌나 귀엽던지. 못 봐. 왜? 보여줘. 안 보여주면 길 안 알려줘. 아까 말한 거 전부 다 뻥이야. 고양이는 작게 발을 구르듯 소리쳤다. 그 돼지, 내가 잡아먹었거든. 강진우는 천연덕스럽게 말하며 슬그머니 고양이에게 다가갔다. 뭐? 노래하는 돼지를 왜 먹어? 고양이는 놀라서 귀까지 쫑긋 세웠다. 계속 흠흠 거리기만 해서. 솔직히 다른 돼지들이랑 별 차이도 없더라고. 그래서 바비큐용으로 전직시켰지. 그 말을 들은 고양이는 잠시 멍하니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강진우는 고양이를 낚아챘다. 뭐 하는 거야? 고양이는 발버둥을 치며 외쳤다. 강진우는 고양이를 들고 살짝 밑을 들여다보다가 의아하다는 듯 말했다. 엥, 아무것도 없잖아. 수컷도 아니고 암컷도 아니고. 뭐지 너? 뭐가 수컷이니 암컷이니? 나는 유전자 생물체야. 성별 같은 거 없어. 고양이는 버럭 화를 냈다. 유전자 생물, 시험관 아기냐, 무성 번식이냐. 강진우는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물었다. 둘 다 아냐. 각종 생물의 우수 유전자를 조합해서 배양액 속에서 만든 생명체야. 겨우 도망 나왔더니 변태한테 걸리다니. 진짜 최악이야. 고양이는 앞발로 얼굴을 감싸며 좌절했다. 그때 강진우의 눈이 반짝였다. 각종 생물이라고? 혹시 생화인조인간 유전자도 있어? 그야 있지. 아직 개발 중이긴 한데 난 최초로 태어난 완성형 개체야. 근데 넌 어떻게 말을 하지? 보통 고양이는 구조상 말 못하잖아. 목구멍 구조도 다르고. 강진우는 궁금해서 고양이의 입을 벌리려 했지만 손대. 고양이는 앞발로 툭툭 밀어내며 말했다. 나도 몰라. 그냥 의식이 생겼을 때부터 사람 말이 자연스럽게 나왔어. 됐지. 딱 봐도 구라치는 눈빛이었지만 강진우는 굳이 캐묻지 않았다. 고양이는 다시 말을 이었다. 오늘이 처음이야. 사람하고 얘기한 거 연구소 애들은 별짓 다 해도 나한테 말 한마디 못 들었거든. 그러던 찰나 고양이의 꼬리털이 번개처럼 곤두섰다. 쉿. 조용히 해. 연구소 놈들 근처에 있어. 강진우는 말없이 고양이를 자신의 양복 안주머니에 쏙 넣었다. 어차피 고양이는 손바닥만 했고 그 안에 폭 들어갔다. 그리곤 고양이가 알려준 방향대로 전속력 질주. 강진우가 자리를 뜨고 얼마 지나지 않아 흰 가운을 입은 남자 2명이 그 자리에 나타났다. 고양이 어디 갔지? 이거 추적기 제대로 작동하는 거 맞아? 한 명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다. 기계를 들고 있던 남자가 투덜댔다. 이 망할 기계. 왜 이렇게 들쭉날쭉이냐고. 이거 최신형인데. 됐다. 그만 찾고 좀 쉬자. 어차피 그 고양이, 이 행성 밖으로 못 나가. 첫 번째 남자가 어깨를 으쓱였다. 그러긴 한데. 위에서 또 뭐라고 하면 어쩌고. 뭐? 우리가 지금 이 짓 하고 있는 것도 기가 막힌데.
연구원이 고작 고양이 잡는데 투입됐다고. 위에서 또 뭐라 하면 진짜 뒤집어 버릴 거야. 그는 콧방귀를 뀌며 말하다가 문득 뭔가를 떠올렸다. 근데 말이지. 그 고양이, 평범한 애가 아니래. 응? 뭔 소리야? 너야 다른 부서라 몰랐겠지만 그 고양이 태어났을 때 무라이국 중앙 컴퓨터가 10초 동안 멈췄다더라. 그리고 연구소 내부 네트워크도 초대형 트래픽이 발생했고. 뭐? 조사해보니까 알 수 없는 대량의 정보가 연구소 컴퓨터에 들어갔는데 용량은 전혀 줄지 않았어. 전부 배양실 라인으로 직통 전송됐고 그 시간에 태어난 건 딱 그 고양이 하나. 그럼 설마 그 정보들이 고양이한테 들어간 거야? 맞아. 중앙 컴퓨터조차 분석 못한 데이터. 그걸 해석해낼 수만 있다면 인류 역사상 초유의 대발견이 되는 거지. 그 남자는 열변을 토하며 마치 우주의 진리를 본 듯한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았다. 첫 번째 연구원이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다. 근데 말이야, 그 추적기 자꾸 막 가는 거, 혹시 그 고양이 짓 아냐? 두 번째 연구원은 고개를 저으며 단언했다. 그럴 리 없어. 걔는 아직 태어난 지 며칠도 안 됐다고. 지금은 그냥 걸어 다니는 생체 하드디스크일 뿐이야. 기계 간섭 같은 건 못해. 내 생각엔 조달부 놈들이 예산 빼돌려서 싸구려 부품 산 거야. 아, 그건 납득. 첫 번째 연구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조달부 애들 보니까 아주 기름이 줄줄 흐르더라고. 그게 다 어디서 나온 돈이겠냐? 그는 하늘을 쳐다보며 말했다. 이제 곧 해진다. 일단 배부터 채우고 다시 찾자. 밥이 최고지. 두 사람은 그 말에 적극 공감하며 자리를 떴다. 한편 무라이국 수도성에 있는 고급 레스토랑 샹그릴라. 그 안의 한 테이블에서는 나트가 잔잔한 목소리로 제로스타에게 말했다. 걱정 마세요. 제로스타 씨. 이미 전 우주항과 모든 호텔에 연락을 돌려놨습니다. 강진우 씨가 어딘가에 나타나면 바로 연락이 들어올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제로스타는 고개를 끄덕였다. 도움을 받은 건 사실이고 하루 종일 자신과 함께 돌아다닌 나트를 생각하니 더는 시무룩할 수만은 없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고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이렇게까지 도와주시니 정말 감사해요, 나트 씨. 그 미소의 나트는 눈이 번쩍였다. 에이, 제가 도와드리는 건 당연하죠. 우리 사이에 무슨 감사가 필요합니까? 자, 이건 이 집 최고 요리인 홍볶음 생선입니다. 요게 말이죠. 조리법이 아주 까다로운데. 나트는 친절하게 생선을 떠주며 요리 설명에 열을 올리기 시작했다. 그 무렵 샹그릴라 입구에 한 남자가 도착했다. 검은 선글라스를 낀 채 혼잣말을 중얼중얼. 알았다고. 홍볶음 생선 주문할게. 그만 잔소리해. 여기서 먹겠다며? 그럼 조용히 있어. 또 떠들면 진짜 쫓겨난다. 뭐? 돈 있냐고? 허, 웃기시네. 이 샹그릴라 통째로 사라고 해도 살 수 있거든. 남자는 당당하게 계단을 올라 레스토랑으로 들어갔다. 손님, 몇 분이십니까? 직원이 정중히 물었다. 한 분이요. 두 분이요. 정체불명의 두 목소리가 동시에 나왔다. 직원이 잠시 멈칫하며 그를 보았다. 남자는 씩 웃으며 자신의 안주머니를 툭 하고 쳤다. 한 분입니다. 조용한 자리 부탁드릴게요. 직원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이쪽으로 안내해드릴게요. 남자는 레스토랑 안쪽, 파티션으로 분리된 조용한 공간에 자리를 잡았다. 어떤 메뉴 드릴까요? 홍볶음 생선이요.
레드 와인. 또 두 목소리. 직원이 곁눈질하며 안주머니를 슬쩍 봤지만 못 본 척하고 말했다. 어떤 와인으로 드릴까요? 강진우는 뭐라 말하려다 갑자기 등을 곧게 세우고 이가 덜덜 떨리며 말했다. 제일 비싼 걸로요. 직원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노트에 메모했다. 추가로 필요한 건 없으십니까? 고급 요리 3가지랑 밥 하나. 강진우는 손을 휘휘 저으며 말을 마쳤고 직원은 조용히 물러났다. 직원이 자리를 뜨자마자 아야! 강진우는 안주머니를 향해 짜증을 터뜨렸다. 너 왜 발톱으로 찔러? 아프잖아. 안주머니에서 까만 고양이 얼굴이 쏙 나오더니 억울한 눈망울로 말했다. 그냥 술 마시고 싶다고 조용히 알린 건데? 고양이는 당장이라도 테이블 위로 올라갈 기세였고 강진우는 재빨리 다시 집어넣었다. 안 돼. 아직 음식도 안 나왔잖아. 두 녀석이 소근소근 다투는 동안 그 사실을 전혀 모른 채 불과 몇 미터 떨어진 파티션 너머에서 제로스타와 나트는 저녁 식사를 이어가고 있었다. 얼마 후 강진우가 주문한 음식이 차례로 도착했다. 그는 종업원에게 현금을 건네며 말했다. 식사 중엔 방해받고 싶지 않거든요. 직원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물론입니다, 손님. 프라이버시를 보장해드리겠습니다. 직원은 곧바로 파티션 하나를 더 끌어다 강진우의 자리를 삼면 가림막 플러스 1면 야경 구조로 만들어주었다. 음식이 놓이자마자 까만 고양이는 번개같이 튀어나와 테이블 위로 점프. 크억. 냄새 죽인다. 고양이는 자기 몸통보다 큰 홍볶음 생선을 앞발로 꾹 누르고는 입을 벌려 야무지게 우걱우걱 먹기 시작했다. 강진우는 창밖 야경과 귀여운 고양이의 식사 모습을 함께 즐기며 무라이 수도에서의 첫 식사를 여유롭게 시작했다. 몇 숟갈 뜬 후 고양이가 고개를 들더니 깜찍한 눈으로 강진우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용감한 오빠, 나 술 좀 따라줘. 강진우는 밥알이 목에 걸릴 뻔한 걸 겨우 넘기고 찬물 한 모금 마신 후 외쳤다. 그런 오글거리는 말 좀 하지 마라, 제발. 그러면서도 와인을 한 잔 따라줬다. 고양이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말했다. 그럼 오빠 말고 뭐라 불러? 그냥 강진우라 불러. 그리고 넌 그렇게 작아서 술은 어떻게 마시는 건데? 강진우는 고양이보다도 큰 와인잔을 가리키며 물었다. 그러자 고양이는 두 발로 벌떡 일어서더니 앞발로 와인잔 가장자리를 붙잡고 고개를 숙여 혀로핥기 시작했다. 몇 모금 마신 고양이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강진우, 너 혹시 말라연방에서 전공 세우고도 억울하게 갇혔다가 은흥제국 장교의 탄원으로 풀려난 그 강진우 맞지? 강진우는 기겁하며 고양이를 가리켰다. 아, 너 그걸 어떻게 알아? 너 태어난 지 며칠 안 됐다며? 고양이는 천연덕스럽게 말했다. 나도 몰라 왜 이렇게 아는 게 많은지 그냥 이름만 들으면 뇌에 팍하고 자료가 떠오르거든. 말은 구라 같았지만 진짜인 것처럼 귀엽게 굴었다. 그 모습을 본 강진우는 턱을 쓰다듬으며 싱긋 웃었다. 그 순간 고양이는 몸을 쭉 펴더니 두 앞발을 가지런히 모으고 정자자세로 말했다. 오늘 식사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슬금슬금 도망가려 했다. 하지만 이미 강진우의 소나기에 목덜미를 잡힌 뒤였다. 이거 놓으라고. 너랑 나 이제 완전 끝이야. 생선은 길 안내비 교금이라니까. 고양이는 다급하게 몸을 웅크리며 눈을 껌뻑껌뻑. 제발 놔줘. 진짜 아무 사이도 아닌 거 알잖아. 그 눈빛에 웬만한 사람은 무너졌을 법도 하지만 강진우의 눈엔 또 다른 관심이 번뜩이기 시작했다.
강진우는 고양이의 귀여운 모습에 불쑥 솟아오른 동정심을 억지로 누르며 머리를 기울이고 씩 웃으며 말했다. 그래, 생선은 내가 길 안내해줬으니까 당연히 사준 거지. 근데 말이야, 야옹아, 내가 너한테 술까지 사준다고는 안 했거든. 이 술이 얼만지 알아? 강진우는 얼음통 안에 꽂힌 와인을 가리켰다. 고양이는 고개를 갸웃하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그 모습을 보고 강진우는 더 밝게 웃으며 병을 들어 고양이 눈앞에 들이밀었다. 자, 글은 읽을 줄 알지. 여기 봐봐. 이거 100년 넘은 빈티지 와인이야. 한 병에 100만 원이 넘는다고. 한 잔만 마셔도 수만 원은 그냥 날아간다. 근데 넌 몇 모금으로 벌써 몇십만 원은 처마셨거든. 이쯤 됐으면 진실을 말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고양이는 눈을 부릅뜨고 발끈했다. 너무하잖아. 이거 우주력 공산품이잖아. 진짜 10만 원도 안 하는 건데. 나 글 못 읽는 줄 알아. 강진우는 멍해졌다. 뭐? 그는 병을 들여다보더니 계산서랑 라벨을 번갈아 확인했다. 그리고 시익다오. 진짜 이 집 뭐야? 이딴 싸구려 술을 100만 원짜리라 사기치냐? 종업원. 여기 있어. 그는 분노의 외침과 함께 테이블을 쾅 하고 내리쳤다. 세상에, 오늘만 몇 번째야. 금수저 꼬마한테 꽃파리 사기당하고 고양이한테 밥 얻어먹히고 이제는 식당에서 와인까지 바가지 쓰고 있어. 여긴 뭐야? 사기꾼 천국이냐? 화가 난 강진우는 그대로 파티션을 발로 걷어찼다. 고양이는 헉 하고 놀라더니 도망치려 했지만 거기서 도망 못 가. 강진우는 낚아채듯 고양이를 안주머니에 다시 꾹 밀어 넣었다. 시끄러운 소리에 종업원들이 우르르 달려왔고 관리자도 급히 나타났다. 관리자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했다. 고객님, 무슨 문제가 있으셨나요? 다른 손님들께 방해되지 않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강진우는 여기저기서 자신을 쳐다보는 시선을 의식해 목소리를 낮췄다. 아니, 이게 뭐냐고. 10만 원짜리 술을 100년 산이라고 속여서 100만 원 넘게 받다니? 그러면서 병과 계산서를 내밀었다. 관리자는 확인하자마자 식은땀을 흘렸다. 정말 라벨이 너무 비슷했다. 분명 하급 직원이 실수한 것이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 두 와인이 라벨이 너무 흡사해서 전달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바로 정품으로 교체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불편을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리며 와인 요금은 전액 면제해드리겠습니다. 강진우는 이게 고의가 아니라는 걸 알아차리고 더는 따지지 않았다. 관리자는 속으로 안도하며 뒤로 물러났다. 오늘 그 바텐더 놈은 그냥 끝났네. 그리고 뒷걸음치던 찰나. 갑자기 멀리서 여성의 환한 외침이 들려왔다. 강진우. 그 소리에 관리자 손에서 병이 미끄러질 뻔했다. 소란에 관심 없던 제로스타는 나트가 중얼거리는 말을 듣고 시선을 돌렸다. 요즘은 샹그릴라도 수준이 떨어졌군요. 저런 무개념 손님도 봤다니. 그런데 시선을 돌린 제로스타의 눈에 익숙한 실루엣이 들어오자 벌떡 일어섰다. 강진우. 나트는 반사적으로 자세를 가다듬고 미소 가득한 얼굴로 따라 일어섰다. 강진우는 자신을 부르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선글라스 낀 여자. 처음엔 누구인지 몰랐지만 그 뒤에 익숙한 나트의 얼굴이 보이자 강진우는 깜짝 놀랐다. 제로스타. 아니, 얘가 왜 내 이름을 알지? 아니, 잠깐만. 나 지금 선글라스까지 꼈는데 어떻게 나를 알아본 거야?
강진우는 당황했고 그 외침을 듣고 있던 다른 손님들과 종업원들도 모두 제로스타에게 시선 집중했다. 나트는 눈썹을 찌푸렸다. 이런. 사람 많은 데서 실명 부르면 어떻게 해. 괜히 팬들이 몰려들면 곤란하잖아. 그러면서도 그는 씩 웃으며 강진우 쪽으로 향했다. 제로스타가 강진우에게 거의 도착했을 때 쾅! 커다란 유리창이 터지며 폭발음이 울려 퍼졌다. 바로 옆 창문이 산산조각 나며 산산이 흩날렸고 순간 근처에 있던 2명의 남성 손님이 날렵하게 뛰어들더니 제로스타를 와락 껴안고 그대로 창문 밖으로 튀었다. 레스토랑 안은 순식간에 비명과 아수라장이 되었다. 으아! 하지만 강진우는 비명을 지르지 않았다. 순간 반사처럼 몸을 날려 창문 쪽으로 달려들었다. 하지만 한 발 늦었다. 그가 창문가에 몸을 숙여보았을 때 제로스타와 2명의 남성은 이미 검은색 비행선 안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그 함선은 납치가 끝나자마자 엔진을 폭발시키듯 가동하며 칠흑의 밤하늘을 향해 사라져갔다. 강진우보다 몇 템포나 늦게 움직인 나트는 제로스타가 납치된 장면을 그대로 지켜보고는 망연자실한 얼굴로 중얼거렸다. 이게 무슨 일이야? 지금 제로스타가 납치당한 거야. 이 멍청아. 강진우는 그대로 나트를 붙잡아 뺨을 몇 대 퍽퍽 갈겼다. 바보냐? 납치당한 거 안 보여? 당장 경찰 부르라고. 그제야 나트는 정신을 차렸다. 뺨의 따가움은 아예 느낄 틈도 없었다. 그는 곧장 단말기를 꺼내어 다급하게 외쳤다. 주변의 손님들도 웅성거리며 술렁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태도는 명백했다. 걱정. X. 구경. O. 그냥 연예인 납치극 한 편 보는 심보였다. 그때 식당 입구가 쾅 하며 열리더니 카리스마 넘치는 미모의 여성이 몇 명의 건장한 남자들과 함께 들이닥쳤다. 그녀는 주변을 스캔하더니 나트를 향해 외쳤다. 아가씨는 어디 있지? 그 순간 강진우의 안주머니 속에서 계속 버둥거리던 고양이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갑자기 조용해졌다. 나트는 마치 구세주를 본 듯 소리쳤다. 웬 나야? 제로스타 씨가 납치됐어요. 뭐라고? 웬나는 표정을 굳히고 곧바로 뒤쪽의 남자들을 향해 시선을 보냈다. 그들 중 한 명이 귀에 통신기를 누르더니 잠시 후 심각한 얼굴로 말했다. 신호가 없습니다. 제로스타 양의 위치가 잡히지 않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그녀의 위치 추적기는 우주박에서도 작동된다고. 웬나는 놀란 얼굴로 외쳤다. 그때 강진우가 옆에서 덤덤하게 끼어들었다. 그녀는 마킹 없는 검은색 함선에 실려갔습니다. 그 비행선, 신호 차단 기능이 있는 걸지도 모르죠. 웬나는 깜짝 놀라 강진우를 바라보더니 그의 얼굴을 확인하고는 외쳤다. 강진우 씨. 강진우는 인상을 찌푸렸다. 당신도 나를 아는 거야. 지금은 인사할 때가 아니잖아요. 그 비행선, 우주경찰에 바로 연락해서 추적하게 해야지. 웬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죠. 그녀는 나트를 돌아보며 무표정하게 명령했다. 나트 씨, 지금이야말로 당신 실력을 보여줄 때예요. 아가씨가 다치기라도 하면 난 절대 용서 안 해요. 그 말에 나트는 잔뜩 위축되었다. 물론 웬나가 말한 실력이란 건 보디가드도 안 데리고 다니다 납치당하게 만든 무능함에 대한 비난이었다. 하지만 그는 반박하지 못했다.
애초에 자신의 보디가드들은 전부 강진우 찾는데 동원돼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이를 갈며 강진우를 흘겨봤다. 이 자식, 뭐가 그리 당당하지? 눈빛 하나 안 흔들려. 그 표정, 제로스타랑 아무런 관계도 없다는 듯이 굴고 있잖아. 맞다. 이 자식, 제로스타 동생이라는 거 다 뻥이었구만. 나트는 마음속으로 분노했지만 지금은 일단 그 감정을 눌렀다. 지금은 모든 동원에서 제로스타를 되찾아야 할 상황이니까. 그는 억지로 웃음을 띠며 말했다. 강진우 씨 부탁드립니다. 제로스타 씨를 구출하는데 힘을 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강진우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이미 나트가 연락한 덕분에 행성 경찰 병력과 우주 순찰대가 도착해 있었고, 웬나 뒤에 있는 호위병들 또한 상당한 실력자들처럼 보였다.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그는 담담하게 물었다. 웬나는 인상을 찌푸리며 다가오더니 입술을 바짝 붙이고 조용히 그러나 날카롭게 말했다. 제로스타 씨는 당신의 컴퓨터 누나예요. 뭐? 강진우는 눈을 찡그렸다. 컴퓨터 누나라니. 그건 지금 중주성에서 행정 업무를 보고 있는 로봇 아닌가? 그게 왜 제로스타가 되는 거지? 저 사람은 명백한 인간인데. 강진우의 눈빛에 의심이 가득한 걸 본 웬나는 거에 폭발 직전이었다. 이를 악물고 외쳤다. 훈련소. 노복교관 5명. 열등생 이병 강진우. 그 순간 강진우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기억의 파편이 스치듯 지나갔다. 그 이름, 그 장소, 그 여자 교관. 설마 그게 진짜 제로스타?